저와 남편, 시동생들은 시어머니를 단체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도 고집을 부리며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아들 넷과 유일한 며느리인 저는 시댁에 가서 일을 따졌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요즘에 노인네 집에 들락거린다면서요? 무슨 소리냐 그게? 엄마 일 관두지 않고 고생하는 이유가 그 놓친 애 때문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일을 쉬라고 하는데 일 욕심을 내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놓친 애한테 얼마나 퍼준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남자라도 사귄다는 거냐? 아니, 내가 혼자 산 지 30년이 지났는데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는 건 좋지만 돈을 엄청 퍼준다면서요. 그동안 벌어모은 돈을 노인네한테 다 써버렸다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고 시동생들이 이어서 화를 냈습니다. 무릎 허리가 안 좋다는 시어머니께 일을 그만두라고 수십 번 말리고 말렸는데 일을 하는 이유가 늙은 남자한테 돈을 퍼다 준다는 걸 알고 이렇게들 난리였죠.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부정을 못하시고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들이 본 게 사실이 아니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노인 집에 가신 거죠?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건 맞다. 나 애인 생겼고 그 애인이 너무 좋아서 돈을 퍼줬다. 그래서 니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냐? 그동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다 키워놨더니 애미가 연애 좀 한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무안을 줘.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들이냐? 어머님, 제 남편이 말했지만 연애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리숙하게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됐거든. 내가 연애를 하든 돈을 갖다 쓰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난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신경들 끄고 다들 돌아가. 화가 심하게 난 시어머니는 저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쫓아내셨습니다. 현관 밖에 나와서 시동생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고 저도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오해를 풀고 그 노인에게 돈을 막 퍼주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머님한테 가볼게. 여자끼리 말하면 뭔가 통할지도 모르잖아. 그럴래? 엄마가 당신을 제일 좋아하고 믿으니까 당신이 한번 가봐.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크게 노크를 하며 시모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화가 단단히 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기분 상하셨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아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방, 작은 방, 창고방. 어디에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자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욕조에 상반신이 들어가 있었고 두 다리는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진 모습 같았습니다. 얼른 시어머니를 부르며 손목의 맥박과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시어머니를 욕조 밖으로 꺼내 거실 소파에 눕혀드렸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호흡을 하셨지만 의식은 아직 차리지 못하셨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들것에 시어머니를 싣고 차에 옮겼고
저도 따라서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셨고 허리도 심한 충격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어요. 수술을 급히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얼른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보내드렸고 남편과 시동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침묵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결혼 전후에 있던 사연을 조금 적고 나서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17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지하방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부모님이 중독되어 돌아가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학교에 있었고요. 아무튼 부모님이 떠나시고 혼자가 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시간당 주는 알바를 여러 개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고시원비에 생활비를 하고 나면 저금한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20살에 식당에 취직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움직이며 일했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20살인 저도 힘든데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몸이 무쇠로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면서 살았더니 20대 중반 때는 어지간한 일에도 힘든 걸 모르고 움직였습니다. 지옥문이 열린다는 상하 차이를 해봤는데 남자들보다 더 억세게 일해서 관리자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규직 스카웃까지 받았네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을 하고 고시원을 이사 다니며 살았는데 음식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싶어 반찬 가게에 사람 구한다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일할 사람 구한다고 써붙여 놓은 거 보고 들어왔어요. 아, 일하려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25이요. 이 일이 쉽지 않을 텐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하는 거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무작정 돈 벌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장님.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 일해보고 결정해요. 내가 일당은 줄게. 하루 테스트를 해보려는 건지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어요. 일단 기회가 주어졌으니 시키는 일을 하나하나 해갔습니다. 파 썰라고 해서 썰고 물을 갈라고 시켜서 갈고 양념에 버무리라고 해서 버무리고 하루 종일 시키는 것 이상으로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일을 좀 하네. 그럼 여기서 혼자 일하고 있을 수 있겠지? 반찬 가격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팔면 돼. 사장님은 어디 가세요? 나 옆에 식당에. 고등어구이집이 내가 운영하는 데야.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도와주고 올게. 사장님은 가게가 하나가 아니었더군요. 2시간 동안 혼자 반찬을 팔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식당에서 2시간 일하고 들어온 사장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합격. 일당 줄게. 내일도 보자고. 네? 지금 가라고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어. 힘 많이 써서 아마 팔에 알배였을 거야. 아, 괜찮은데.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사장님. 내일 봬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장님 말씀대로 아니 온몸에 알이 배었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나왔네. 몸은 괜찮아? 정말 알이 배었어요. 그런데 뭐 참을만 합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그런데 잘 참으면 그게 다 밑거름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반말해도 되지?
어제도 반말하셨는데.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네. 은숙이에요. 박은숙이요. 은숙이. 이름 예쁘네. 그래, 부모님은 어디 사시나?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고향은 아주 먼 시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여의었구만. 혼자 살기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어.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일해야지. 남들 하는 만큼으로는 절대로 성공 못해. 난 12살 때부터 일했어. 학교도 못 다니고 소처럼 일만 했지. 시집 가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자식 낳고 잘 살다가 남편이 뭐가 급한지 먼저 하늘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내일까지 더해 5을 책임져야 하니 남들에 비해 2~3배는 더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다 삶의 양분이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고. 사장님은 아들 넷이 있다고 하셨고 다들 공부하는 중이라며 오랫동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믿었는지 고등어집에 가서도 서빙을 하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나는 굴 가러 가야 해. 밤에 굴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돈 좀 벌고 집에 들어가려고. 네? 가게를 2개나 하시는데 부업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굴 가는 거 말고도 틈나는 대로 도배도 하고 그래. 사람한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알차게 쓰고 있지. 와, 대단하세요, 사장님. 그럼 저도 굴 까는데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환영하는 곳이니까. 어서 가지. 사장님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내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엄마였죠. 사장님 가게에서도 일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부업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피곤하지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당신의 큰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답니다. 은수가, 우리 큰아들 만나볼래? 대학 졸업해서 큰 회사 다니는데 꽤 봐줄만해. 네? 저한테 아드님을 소개해주겠다고요? 아드님이 훨씬 아까운데 뭐하러요. 그냥 좋은 회사 다니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은숙이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최고의 며느리감이야. 또 내 가업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은숙이 네가 딱이야.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감동이야. 그래서 내 아들 만나볼 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저도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처음 그 일을 만났을 때 도시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에 조금 이질감이 들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사장님과 비슷한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사장님이 왜 저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봐도 진욱 씨는 멋진 남자인데 말이에요. 은숙 씨도 예뻐요. 우리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어떤 여자분인지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자 얼굴을 보는데 은숙 씨가 딱 제 이상형입니다. 귀염상에 눈웃음 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훅 하고 움직이네요. 제가 귀엽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귀엽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오빠 동생 할까요? 네? 오빠 동생이요? 오빠 동생 하다가
여보 당신까지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오빠 동생 하면서 만나 봐요. 그렇게 사장님 아들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 만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고 엄청 기뻐하셨고 저를 여기저기 친구들 모임에 불러서 소개했어요. 아, 우리 맏며느리가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구만. 이제 내가 일해서 손을 떼도 되겠어. 어머님,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머님이 쉬신다고 하면 찬성이에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가게는 저한테 맡기시고 매일 매출만 확인하세요. 아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일해야지. 아, 이제 겨우 칠순인데 벌써 놀아도 되겠냐? 그리고 셋째랑 넷째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해서 내가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 가만히 계셔도 돈이 벌리는데 뭐하러요? 혹시 저를 못 믿으세요? 아니, 누가 그렇댔나? 나 아직 팔팔해서 일을 더 해도 돼. 시어머니는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아직도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선 가게에 가서 도와주고 반찬 가게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셨더라고요. 얼른 업고 병원으로 모셔갔더니 큰 병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링거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은퇴하세요. 제가 못 믿어오면 둘째 도련님을 책임자로 두면 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접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일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서라. 내 아들 녀석들은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세기 너처럼 일을 잘하지도 못할 거고. 난 괜찮으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계속 일하시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생한 손을 보는데 가슴이 짠했습니다. 새까맣고 주름이 많이 있는 데다 검지손가락은 옆으로 휘기까지 했더군요. 내 아들을 홀로 키우는데 엄청 고생한 흔적이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어릴 적에 엄청 가난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아마 남의 집 똥 푸는 일도 하셨을걸? 남자들도 기피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신 분이야. 그 덕에 우리 사형제가 잘 먹고 컸지. 대학까지 다 보냈으니 진짜로 최고의 엄마지. 정말 대단하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셋째 넷째 도련님들은 대학 졸업하고 아무 일도 안 한대? 아휴, 이것들이 눈이 높아서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스펙 쌓는다고 공부를 더 하겠다잖아. 둘째는 사업 망하고 엄마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집에만 박혀있어. 동생 놈들이 하나같이 굶떠서 걱정이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법도 한데. 어렸을 때 우리가 잘 먹지 못한 때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그런지 항상 우리만 보면 미안해하셔. 아, 우리 엄마가 너무 선해서 다르지. 대신 내가 동생들을 엄청 혼내면서 자랐어. 그리고 지금도 엄청 뭐라고 하고 있다고. 당장 취직하라고 쪼여주고 있단 말이야. 시동생들은 남편이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서 보았더니 둘째 도련님은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셋째 넷째 도련님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근심만 쌓고 있더라고요.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어요. 엄마, 밥 줘. 엄마, 오늘 메뉴 뭐야? 우리 고기 해줘. 오냐, 엄마 맛있는 밥 해줄게. 너무 한심스럽게 보였지만 제가 나설 위치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어요. 대신 남편이 혼을 냈습니다. 니들은 어떻게 된 게 욕을 먹어도 변하질 않니? 엄마가 니들 식모야? 당장 일어나서 니들이 밥 차려 먹어. 그리고 언제까지 놀 거야? 둘째 넌 사업 말아먹었으면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셋째 넷째 니들도 대학 나왔으면 알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며 살 거야? 큰애야, 동생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엄마가 맨날 오냐 오냐 하니까 나이 먹고도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이놈들한테 쓴소리 좀 하세요. 왜 귀한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큰애 너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이나 먹고 조용히 가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점은 바로 자식들에게 한없이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백수 세 아들을 아직도 키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안쓰러웠어요. 둘째 도련님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떼를 썼는지 얼마 뒤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온갖 화를 다 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렸답니다. 그네 너 흥분 좀 하지 마라. 이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성을 내? 엄마, 이놈 이것도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설마 또 말아먹겠냐?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지난번에 받아간 돈까지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은 거야? 엄마도 참 알 수가 없다. 둘째, 너 엄마한테 받은 돈 다 갚아드려라. 또 망해서 손 벌리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해. 형이나 잘해. 난 나대로 잘할 테니까. 누가 들으면 형이 돈을 해준 거라 생각하겠어. 그만 좀 나대. 뭐야 이 자식아? 너 엄마 앞이라서 참는 줄 알아? 둘째 시동생은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셋째 넷째 시동생은 취직이 잘 안 돼 둘째 시동생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남편을 제외한 세 형제가 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업은 잘 되지 않고 계속 내리막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시동생이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내 애인 예쁘지? 우리 결혼할 거야. 나 신혼집 어디로 해줄 거야? 결혼? 색시가 참하지 않고 발랑 까진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뭐라는 거야? 내 애인한테 발랑 까져 보인다니. 아니, 네 형수를 봐라. 은숙이 정도는 되어야 허락을 하지. 둘째야, 결혼은 아직인 것 같다. 사업 잘 되고 자리 잡으면 그때 해라. 몰라. 나 이번에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신혼집 좋은 데로 해줘. 형처럼 근사한 아파트로 해달라고. 이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야 임마, 난 신혼집 대출받아서 한 거야. 엄마한테 손 벌리고 산 집이 아니라고. 형은 맞으라고 혜택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좀 받아도 돼. 야 임마, 내가 무슨 혜택을 더 받았다는 거야? 엄마는 우리를 똑같이 차별 없이 키우셨어. 아니거든. 동생들한테 물어볼래? 얘들아, 니들이 생각하기에 어떠냐? 큰형이 혜택을 많이 받긴 했지. 우린 형이 입은 옷 물려 입으면서 잘한 거 몰라? 그러게. 큰형은 공부 좀 잘한다고 무슨 대회 나간다고 학원도 엄청 다녔잖아. 세 명의 시동생은 바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이에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해 줄곧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반문했어요. 그래, 니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 나는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어. 받은 만큼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니들은 뭐야? 하나같이 철도 안 들고 맨날 엄마 치맛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심하게 지내냐? 니들 언제 정신 차릴래? 다들 그만해라. 자식들이 싸우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어. 내가 언제 큰애 너한테 용돈 달라고 했니? 그냥 애들 좀 내버려둬라. 그리고 둘째 너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장가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이 화를 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며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시겠다고 했답니다. 둘째 시동생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얼굴만 예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도 근사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우라통이 터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뭐야? 가출이라도 한 거냐? 아니, 가출은 무슨... 그러면 뭔데? 뭐 때문에 엄마 집으로 온 거냐고?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 옆에 애가 나한테 뒤통수 치고 도망갔어. 결혼한 동서와 집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몰래 대출을 받고 도망갔답니다. 은행권과 이섬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빚이 너무 커서 신혼집을 넘겨버렸다네요. 서방님, 그럼 사기당한 거예요? 그 돈 못 받아요? 옆에 애가 해외로 날랐나 봐요. 마누라가 돈 가지고 튀었다고 누구한테 신고를 하겠어요? 그래도 신고하셔야죠. 요즘엔 부부라도 사기친 거 다 적용돼요. 얼른 신고하세요. 저 불러터진 놈. 사업도 2번이나 말아먹고 결혼하고 사기까지 당하냐? 한심한 놈아.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형은 또 욕만 하네.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했겠어? 그리고 사업은 아직 안 망했거든. 굴러가고 있다고.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셋째, 넷째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들었거든. 아이, 짜증나. 나도 형처럼 엄마한테 지원받았으면 대기업 들어가고도 남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또 싸우는 거냐?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둘째는 왜 그 여자애랑 결혼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그때 안 된다고 했었잖아. 네가 고집 부려가지고 억지로 장가 보내줬더니 뒤통수나 맞고. 잘하는 짓이다. 엄마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나라고 이럴 줄 알았겠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리 했다. 밥이나 먹자. 세아가 같이 밥이나 하게 좀 도와다오. 네, 어머님. 가요. 시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알면 철이 들고도 남았을 텐데 시동생들은 하나같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둘째 시동생은 동서의 사기극으로 집을 넘기고 이혼도 못한 채 시댁에 다시 빌붙었어요. 다른 시동생들은 둘째 시동생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됐다며 저희 부부의 집에 찾아왔답니다. 형수님,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야? 니들도 사고 쳤냐? 형, 우리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가 놓친 애한테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털리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애인이라도 사귄다는 거야? 그럼 축하를 해드려야지. 단순히 연애하는 거면 우리도 걱정을 안 하지. 엄마 통장에서 돈이 쫙쫙 나가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고. 엄마가 수천만 원을 그 남자한테 빼돌렸단 말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나이 많은 제비한테 걸려서 이용당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내는 시어머니가 언제 남자 만날 새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돈까지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의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엄마는 일 그만두고 쉬라니까. 계속 일하는 이유가 딴 데 있던 거였어? 참, 기가 막혔어. 제비한테 걸려서 재산을 뜯기고 있단 말이지? 형, 내가 통장 사진 찍어 왔어. 여기 출금된 거 보이지? 이거 다 그 남자한테 보내준 거라고.
우리 엄마가 많이 외롭긴 하셨나 보다. 아휴, 어서 일을 바로 잡아야겠어. 다들 따라 나서. 그래서 온 식구가 시댁에 찾아갔고 시어머니한테 애인이 생겼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왔다가 저 혼자 다시 시댁에 가서 욕조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신 거예요. 다시 초반 상황으로 돌아와 이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시자 저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천만 다행이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사셨어.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고 곧 눈을 뜨고 저희들을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내 며느리 아니냐? 앞으로 며느리 셋을 더 봐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구나. 둘째 너는 네 각시가 도망가고 연락이 없는 거냐? 엄마는 왜 깨어나자마자 내 각시 타령부터 하는 거야? 엄마 몸부터 생각하자고. 엄마,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다. 나 저승사자 보고 왔다. 가쓰고 창백한 저승사자가 와서 나한테 속삭이더라. 1년만 더 살다 오라고. 이승에서 정리할 걸 잘하고 오라더라. 엄마는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저승사자는 꿈에서 본 거야. 그거 개꿈이니까 퇴퇴퇴 해. 이놈아, 이 엄마는 심각한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냐. 내가 사루명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잠시 살려준 거랬어. 나더러 자식들 좀 제대로 정비해 놓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깨어나자 저승사자 이야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말한 제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돈 주고 남자를 만난다고 상상한 놈이 누구냐? 둘째 너지? 나랑 동생들이 다 같이 봤어. 엄마 노치네 집에 가서 한참 있다 나오는 걸 봤다고.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나간 거 봤거든. 이정택인지 이정탁인지 아는 남자한테 이체했잖아. 이정택 씨? 자선단체 대표자.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존이라는 양반이다. 내가 노인네 집에 간 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집 청소해주고 밥 해주는 봉사하러 간 거다. 이체한 돈은 독거노인을 돕는 데 기부한 거야. 뭐? 엄마 그럼 바람난 거 아니었어? 이놈의 자식이. 내가 남편도 없는데 바람이 나는 게 이치에 맞는 거냐? 하여튼 제비한테 걸린 게 아니라 기부를 했다는 거지. 엄마, 그런데 기부를 왜 해? 돈을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쓰면 되잖아. 우리 사업 망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생판 모르는 남을 도와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 철부지 같으니. 저승사자가 왜 이승에서 정비하고 오랬는지 알겠다. 니들 사람 만들라는 소리였나 봐. 둘째, 셋째, 넷째. 니들 앞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밥도 굶고 집도 없는 줄 알아. 나 이제 니들 안 봐준다. 수술 후 깨어나자마자 강하게 마음먹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동생들이 불만이 심했는지 바로 따지더군요. 막내 시동생이 맞을 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남한테 기부할 돈 있으면 우리한테 쓰면 될 거 아니야. 저승사자가 재정비하라는 건 우리한테 돈 나눠주라는 뜻이라고. 막내야, 이리 가까이 와봐라. 우리 막둥이한테 줄 게 있다. 우리 엄마가 막둥이 애교가 보고 싶었나 보네. 알았다, 엄마. 막내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찰진 소리를 내며 막내 시동생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놈아,
돈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여기서 엄마를 저승길로 보내봐. 재산 나눠 가지면 그만인데 저승사자가 유산 분배하라고 날 살려줬겠냐? 괘씸한 놈. 한 대 더 맞아. 짝소리를 내며 한 대 더 따기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곤 둘째, 셋째 시동생에게도 가까이 오라고 하시며 싸대기를 아주 찰지게 날렸답니다. 아이, 아파. 엄마, 왜 우리만 때려? 큰형은. 네 큰형도 부르려고 했거든. 그놈 이리 가까이 와봐. 엄마, 저는 맞을 짓 안 했잖아요. 알았으니까 이리 와봐. 더 가까이. 남편도 뺨을 세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너는 동생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냐? 내가 밖에 나가서 바쁘게 돈 버는 동안 동생들을 잘 훈육했어야지. 아이씨, 엄마, 애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무슨 훈육을 해요. 어릴 적에 이놈들이 얼마나 심하게 까불었는데. 됐다. 매질은 이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니들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큰애는 직장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으니 됐고 나머지 세 놈은 내일부터 반찬 가게로 출근해라. 네 형수가 대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일해. 어머님, 제가 일을 시키라고요? 서방님이랑 도련님들을요? 서방님이고 도련님이고 이런 호칭 붙이지 말고 1번, 2번, 3번으로 불러라. 이것들한테 반말로 부르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연락해라. 집에서 짐을 빼버릴 테니까. 이제 나 태어나는 대로 가게로 돌아가니까 니들 똑바로 형수 말 들어라. 알았냐? 엄마 진심이야? 우리더러 반찬 가게랑 고등어 가게에서 일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 내가 진작에 니들한테 고생이 뭔지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어리석은 애미 때문에 니들이 이 모양인 거야. 잡소리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저승사자의 좋은 대로 재정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내일부터 형수가 시키는 대로 일해. 엄마, 내 사업장은. 망해가는 거 붙잡아서 뭐하게. 당장 정리해. 시어머니는 아주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따지면 집에서 쫓겨나고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니 시동생들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형, 우리 엄마 말 들어야 해? 형수가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데 진짜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럼 어쩌겠냐. 엄마가 시킨 건데. 너 유산 안 받고 싶어? 그럼 하지 마. 네 몫을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니까. 누가 싫대? 까라면 까야지. 뭐 별수가 있겠어? 형수님, 엄마가 우릴 부려먹으라고 했지만 우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웃이 동생, 말이 많네? 내일까지 셋 다 반찬 가게로 6시까지 출근하도록 해라. 뭐요? 형수님, 지금 반말하신 겁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따지려거든 시어머니께 따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눈치를 줬답니다. 이놈들이 형수한테 어디서 눈에 불을 켜고 대들어? 이들 진짜 집에서 다 쫓겨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잔말 말고 내일부터 네 형수한테 가서 일 배워.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음날 새벽에 1호부터 3호까지 반찬 가게로 출근했답니다. 1호, 2호, 들은 배추 날라. 3호는 식재료 다듬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해. 자, 누나가 하는 거 봐봐. 칼질을 보여주고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칼을 처음 쥐어보는지 많이 어설프더라고요. 안 되겠다. 셋 다 허드렛 일부터 실컷 해야겠네. 칼질은 각자 집에서 연습해 오도록. 형수,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 부하대하듯 반말에 명령조로 하실 거냐고요? 어허,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까? 뭐? 원한다면 그리 하지. 우와,
형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서 식재료 날라. 그리고 다 끝내면 고등어 가게 가서 청소해. 할 일은 넘쳐났으니 새 시동생을 엄청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소리를 낼 때만 하는 척을 하고 뺀질뺀질 대더라고요. 2주 동안 혼자서 셋을 부려먹었는데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오셔서는 절대로 요령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야, 보름 동안 뭘 한 거야? 오늘부터 반찬 만드는 거 니들 셋이 다 한다. 며느리는 감동만 해라. 네, 어머니. 엄마, 우리가 어떻게 벌써 반찬을 만들어? 어허, 이것들이 어디서 반말이야? 앞으로 깍듯이 어머니라고 불러라. 어머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희 그동안 빡세게 일했어요. 형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머님, 뺀질뺀질대면서 일했어요. 어머님이 계셔야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호랑이 감독이 되어야겠구만. 세기 너는 옆에서 코치하거라. 다들 반찬 만들기 시작. 시어머니의 호령에 진땀을 흘리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양이나 맛이나 절대로 팔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동안 새 시동생은 고등어 가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고등어도 굽고 시어머니 감시하에 일을 했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시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새 시동생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이, 진짜 못해 먹겠네. 야, 셋째, 넷째.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 우리 쿠데타 일으키고 다 때려치울까? 형,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우리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게 성공하겠어? 아우, 이 지겨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고작 한 달 했는데 죽을 맛이다. 그때 제가 모습을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것보다 더한 고생을 하시면서 사형제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한 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요? 이봐 시동생들, 진짜 무개념한 거 아닌가? 니들은 어머님한테 감사한 거 죄송함이 없어? 형수님, 자꾸 우리한테 시비를 거시는데 그만 좀 하시죠.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요. 안 되겠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으니 보고하고 셋 다 쫓아내라고 해야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은 헛소리예요. 당장 튀어가서 시킨 일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형수님? 한 번만 더 뒤에서 시어머니 흉보거나 쿠데타 어쩌고 하면 얄짤없이 끝장일 줄 알아. 1호, 2호, 3호. 어서 뛰어가? 시동생들은 얼른 담뱃불을 끄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2달 동안 가르치고 부려먹었더니 조금 감을 잡고 반찬을 만들더군요. 그리고 주말이 다가와 시어머니가 반찬을 싹 다 들고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새 시동생이 차에 힘들게 반찬을 싣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답니다. 도착한 곳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초대한 주택집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반찬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배식할 거다. 여기 일 끝나고 저녁에는 양로원으로 갈 거니까 일찍 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어머님, 대단하세요. 기부도 모자라 반찬을 가져와 배식이라니 너무 굿 아이디어예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야, 우리 엄마 많이 피곤하네. 알았어요. 배식 이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야, 2호, 3호 딱 써서 제대로 해. 형이나 제대로 해. 중간에 사라지지 말고. 맞아. 형이 우리 셋 중에 제일 뺀질거리는 거 몰라? 그러니까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었지. 이 자식들이. 다들 조용히 하고 배식해라.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면 팍팍 주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반찬 기부 겸 봉사를 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달려갔답니다. 덕분에 시동생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힘든 노동에 다크서클이 짙게 그려졌습니다. 주말에는 제 남편도 따라와서 같이 봉사를 했고요. 엄마, 좀 쉬면 안 돼? 어머니라고 부르라니까. 어머니, 좀 쉬면 안 됩니까? 주말에는 사람이 쉬어야죠. 그래야 월요일을 활기차게 준비하죠. 난 쉬는 날 없이 일해서 사형제를 키웠다. 니들도 고생이 뭔지,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체감해보라고 시키는 거니까. 참말 말고 일해. 그렇게 시동생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6개월을 가까이 일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중간중간에 쉬는 날을 잡고 번갈아 가면서 쉬었고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는지 새 시동생이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어디로 봉사를 나가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가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어머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봉사를 해야죠. 이제 좀 사람 형태가 된 것 같네. 주말에는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다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 이제 우리 없어도 반찬 만들고 팔 수 있지? 나랑 니들 형수는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겠냐? 예, 어머니, 다녀오세요. 저희 셋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여행을 다녀오신 적도 없네. 형수님, 저희 어머니 좀 잘 모시고 다녀오세요. 네, 그러죠. 그런데 진짜 많이 변하셨네요, 세 분. 지금 연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형수님, 저희도 엄마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우리를 키웠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온다고요. 얘들아, 니들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 형수님, 우리 엄마 좀 좋은 데로 모시고 다녀오세요. 시동생들이 철이 들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에서 실컷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돌아왔답니다. 이젠 반찬 가게도 고등어 식당도 시동생들이 알아서 운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쉬어가면서 일을 했고 여유로운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건강검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머리 쪽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치료하면 나을 거예요. 저승사자가 다녀간 지 1년쯤 됐지?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거다. 어머님,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때 저승사자랑 약속했어. 딱 1년이라고 말이야. 이제 내 자식들을 제대로 고쳐놨으니 마음을 비우고 떠나야겠다. 다들 모여보라고 해라. 뇌출혈이 있긴 하지만 치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온 식구를 불러 유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첫째야, 넌 장남이니 동생들이 엇나가면 잘 가르치고 인도해라. 알겠니? 네, 엄마. 애들이 철들었으니 엇나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 둘째야, 넌 다시는 사업할 생각하지 마라. 반찬 가게에서 네 형수를 대장으로 모시고 시키는 일 잘해라. 동생들이 까불면 네가 혼을 내주고. 알겠냐?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 둘째 아니에요. 이제 달라진 둘째라고요. 그래, 알아들었으면 셋째, 넷째야. 니들이 아무리 머리가 컸어도 형들한테 까불고 그러면 안 돼.
대학까지 다 나왔으니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나머지 시동생들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모아온 돈을 모두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는 큰 회사 다니고 있으니 걱정이 없고, 나머지 셋은 열심히 일해서 반찬 가게 2호, 3호, 4호를 열어라. 내 반찬 맛이 유산이니 그거 받는 걸로 끝내자. 어머니, 진짜 모두 다 기부하시게요?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요? 왜? 아깝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깝긴요.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 유언은 이게 끝이다. 잘 이행하도록.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지면 다음 주에 퇴원해도 된대요. 그러냐? 그런데 저승사자가 자꾸 눈에 보이는구나. 작년에 약속했으니 아마 날 데려갈 거다.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절대로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이럴 리가 없다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의 빈소가 마련되자 사형제는 오해를 하며 상을 치렀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게 힘들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시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은 모두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동생은 반찬 가게와 고등어 식당에서 일했어요. 제가 대표자가 되어 월급을 주었고 시동생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자, 세 분. 일 끝냈으면 모이세요. 예, 형수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우리 반찬 가게랑 고등어 식당 매출이 좋은 건 아시죠? 이제 2호점을 열 수 있겠어요. 한 분은 여기 남아주시고 두 사람은 2호점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남으실래요?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 건지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이제 곧 2호, 3호, 4호까지 낼 거니까 누가 남아도 저랑 오래 일하지 않을 거예요. 형수님, 그럼 저희도 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머님 유언을 귀로 안 듣고 코로 들었어요. 당연히 사장님이 되셔야죠. 제가 투명하게 매출을 공개할 테니까 쌓이는 돈으로 분점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형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인 거죠? 둘째에 이어 셋째 시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수십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장이 됐을 때 우리와 같은 기분이었겠죠? 그리고 넷째 시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엄마의 길을 따라갈게. 우리 열심히 해낼 거야. 다들 순딩이가 다 됐네요. 아무튼 2호점은 두 사람이 가야 하니까 알아서 정하세요. 얼마 뒤 다른 동네 시장에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2호점을 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과 넷째 시동생이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매출이 더 잘 나왔어요. 저와 셋째 시동생은 분발해서 더 매출을 크게 내보자고 무리하게 일했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반찬을 싸들고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무료로 식사를 지급했고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참 많은 걸 남겨주셨죠. 저도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그립네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다음에 반찬가게 3호점 4호점이 나오면 또 사연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